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 1년 정도 번역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책이 있는데 타라 웨스트 오버의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제목만 보면은 어떻게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책 내용은 이 제목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처음 소수점이나 분수를 배울 때의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런 불쾌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학교라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걸 독학으로 했다라면은 이 불쾌한 이 배움이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책을 들여다보면은 그녀와 세상이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작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가분의. 그리고 배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그 반작용이었겠죠. 제가 벽을 밀었을 때 작용을 하면 벽도 똑같이 저를 반작용으로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 평행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 타라 웨스트 오버는 1986년 아이다호에서 7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공교육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16년간 학교나 의료 시스템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자랐죠. 그런 상태에서 16세에 대입 시험을 치르고 17세에는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2008년에는 그 대학 내에서 최우수 학부상을 받고 게이츠 캠브리지 장학상, 캠브리지에서 2014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해요. 특히 아이다호의 산골짜기와 캠브리지 하버드의 그 웅장함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대비가 되잖아요. 풍경도 그렇고 상당한 읽는 재미를 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영화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아마 생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학교를 안 보냈을까?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했기 때문에 이분이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식적으로 진단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작가의 추측으로는 조현병이나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고 여기 넌지시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독실한 몰몬교 신자였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나 규칙 같은 것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고 가족 구성원들한테 따르도록 강요했어요. 그 아버지가 젊고 힘이 셌을 때는 이 집안에서의 그 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집안의 신이죠. 아마 하라면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 신체가 절단이 되거나 화상을 입는다거나 낙상을 당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고들이 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 자식들 죽을 뻔한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고철상이나 아니면은 창고를 허물고 다시 짓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직업 특성상 안전 장비를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사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안전 의식 같은 게 전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쳐도 다 집에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어머니, 식물들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작가를 비롯한 이 남매들은 조금씩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큰 사고를 당했고 자기 친구들은 이런 가정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른 구성원들이랑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고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취하면은 본인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좀 반감을 가지죠. 이제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이제 가족들이 생계를 끌어 나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화상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가 그 화상을 치료하면서 그 동종요법이 입소문이 나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판매를 하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경제권, 그다음에 이 먹여 살리는 핵심적인 가장이 이제 어머니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점점점 어머니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뭐 찍소리도 못 했는데 방에 들어가서 막 몇 시간씩 싸우기도 하고 그런 변화를 보여요. 하지만 모두 변화한 건 아닙니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관성이라는 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변화하지 못하고 다시 본인의 원래 삶을 유지를 하는데, 이 작가를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도 반 정도는 본인의 원래 삶을 유지를 하고 반 정도는 본인들이 살고 있던 세계 이외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살게 되죠. 본인은 과거에 자기의 관성을 벗어 던지고 어떤 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번에 어떤 이런 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16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되게 소설적으로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나와 내가 속한 세상에 대한 그런 갈등이에요. 뭐 누구에게는 그것이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매 순간마다 그런 갈등을 하실 겁니다. 자아와 현실 세계의 이런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우리는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죠. 이러한 현상은 사실 이 후대에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발명된 이후로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어느 정도 보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타이밍에 책 한 권을 더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라는 책입니다. 방송이나 팟캐스트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대너비아지라는 책 1, 2권이 나와 있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도 다 봤고 팟캐스트도 정말 여러 번 돌려 들었어요. 이 책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류에게 올바름을 알려주고자 했던 그 오래된 스승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론론이라는 거죠. 자아와 세계,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존재가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근데 읽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읽으면서도 계속 어떤 궁금증이 드는데 그것을 친절하게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뭐 간략하게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 유명한 책 있죠. 그 코스모스, 과학에 대한 책. 그 책도 압축한 건데 그거를 압축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거대 철학적인 사상들을 쫙 나열해 놓은 책입니다. 뭐 아주 위대한 스승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알겠고, 이론론이라는 게 우리 현대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행복한 마음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이 얘기가 어렵고 알아듣기 어려운데 고대에는 문맹률도 높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고대에는 이야기의 형태로 구전이 됐죠.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스토리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류시화님의 신이 쉼표를 찍을 때 마침표를 찍지 말라.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가 어떻게 같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좀 읽기 좋게 낸 책입니다. 이 책 3권 모두 자아는 이 세계다 라는 그 방향성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다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3권 모두 훌륭한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뭐 누구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든 매 순간마다 그 활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